살다 보면 그저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운명처럼 느껴지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마치 필연처럼 굳게 연결되어 있는 인연이지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마치 이 만남을 반대하는 듯한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주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우리는 그 미묘한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신호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조언자처럼 우주는 우리의 영혼 상태를 반영하고 우리가 외면하려 하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가볍고 진실하며 진정한 자신과의 조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모든 관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두 정신의 상호작용으로 봅니다. 우주가 두 사람의 부적합성을 나타내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상징, 동시성, 의미 있는 반복을 통해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혼의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 미묘한 암시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직 인식하거나 통합하지 못한 자신의 성격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 초기에 이러한 투사는 마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듯한 마법 같은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환상은 사라지고 파트너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면서 깊은 부적합성을 깨닫게 됩니다. 운명은 우리에게 자기 인식을 촉구하고 강요된 환상과 실현 불가능한 희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융이 제시한 그림자 개념은 특히 도전으로 가득 찬 대인관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종종 우리는 억압된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우리의 깊은 두려움, 드러내지 못한 원망,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숨겨진 욕망이지요. 상호관계가 내면의 불협화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세상은 특정 단계의 마무리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벌이 아니라 온전함을 찾고 아니무스와 아니마로 알려진 내면의 남성적, 여성적 측면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깨달아야 삶의 흐름에 대한 무익한 싸움을 멈추고 치유를 갈망하는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남기는 관계에서는 숨겨져 있지만 강력한 메커니즘인 투사가 작용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자신의 경험, 두려움, 열망, 이상화된 생각을 의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무의식적인 과정입니다. 사랑이 투사의 장이 될 때 우리는 실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내면 이미지의 반영을 볼 뿐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관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투사가 계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말없이도 우리를 이해하고 잠자고 있던 감정을 깨우는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처럼 느껴지죠. 이 사람은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의 상처에 대한 해답이자 치유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완벽한 이미지는 오래된 그림의 색깔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전에는 익숙했던 것들이 가슴에 가시처럼 느껴지며 짜증을 유발합니다. 마음속에는 의심이 스며듭니다. 이 관계가 진실했을까? 현명한 조언자처럼 우주는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이 관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가 필요한 것이라고요. 투사는 실수가 아니라 영적 발달에 필요한 단계이며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비추는 일종의 촉매제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에게 안전이나 인정을 기대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가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내면에서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구원자가 됩니다. 융은 이러한 투사를 자기 인식을 위한 귀중한 기회로 여기라고 촉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존감, 자신감, 삶의 의미와 같이 내면에서 나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기 실현을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주의 신호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집니다. 끊임없는 오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공허함, 설명할 수 없는 장애물, 반복되는 부정적인 상황 등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깨어나라는 끈질긴 외침입니다. 그들은 투사를 받아들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꾸밈이나 환상 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볼 때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목표는 우리를 치유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과정은 환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에는 우리에게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돌려주는 깊은 해방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두 개의 반쪽이 아니라 자급자족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더욱 성숙하고 의식적인 관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파트너가 유사한 정서적 지능 발달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주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주요 목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하더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깊은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만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하는 파트너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그림자 투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연극이 펼쳐집니다. 칼 구스타프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우리의 성격의 억압된 측면, 즉 충동, 두려움, 트라우마, 불안감, 금지된 욕망, 그리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집합체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그림자의 표현과 마주하게 됩니다. 파트너는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자질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이러한 반영이 고통스러워지면 우주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중요한 지침입니다.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나리오가 반복된다면 이는 의식의 인식을 요구하는 무의식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패턴은 우리가 인식하고 통합할 때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통제할 수 없는 질투,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전반적인 통제에 대한 욕구 또는 압도적인 불신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식을 부르는 그림자의 신호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성급하게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이 반복되는 시나리오에서 어떤 정신적 외상이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종종 그 뒤에는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둔 깊은 상처나 고통스러운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칼 융은 외부 세계에서 우리가 기다려도 얻지 못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을 찾으려는 헛된 시도 대신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지속적인 패턴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물어보라고 촉구합니다. 관계는 일종의 정신적 실험실이 되고 모든 신호와 상징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은 연금술 과정이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주는 조용하고 현명한 조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은밀하게 이끌어줍니다. 오래 지속될 운명이 아니지만 우리를 자극하는 관계는 우리가 신중하게 숨기고 억압하는 성격의 일부인 그림자를 깨웁니다. 끊임없는 고통에 곱해진 감정적 연결의 강도는 통합에 대한 필사적이고 무의식적인 외침처럼 들립니다. 관계에서 그림자 측면의 징후는 종종 끝없는 감정적 긴장, 깨진 유리 위를 걷는 듯한 느낌, 동일한 슬픈 결말로 반복되는 갈등 또는 상징적 경험, 불안한 꿈, 작은 가정사고 또는 관계를 배경으로 발생하는 평행 손실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표면으로 나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무의식적인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같은 곳을 맴돌게 합니다. 반대로 통합은 인식을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맹렬히 비난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관계가 격렬하고 오래 지속되는 감정, 분노, 질투, 중독,
원망 또는 두려움의 폭풍을 일으키는 경우 이는 파트너가 우리의 고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지점, 즉 오랫동안 인식과 치유를 갈망해온 고통의 중심지를 건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의 유대가 공동 발전을 위한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이 되기를 멈추고 숨겨진 성격 측면을 보여주는 경기장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파트너가 자신의 그림자에 굴복하여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대화는 방어적인 반응으로 퇴보하고 사랑의 감정은 왜곡되어 이해의 충돌로 바뀌며 두 영혼 사이의 연결은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으로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힘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발전, 즉 자신의 영혼의 고독 속에서만 가능한 내면 세계의 치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끝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만남의 목표가 의식을 깨우는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용기입니다. 이러한 유대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더욱 진실한 사랑, 그림자를 숨기지 않고 전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더욱 자유롭고 깊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관계에 유리한 시기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하나씩 나타나는 시기도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동시성으로 알려진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할 운명이 아닐 때 우주는 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영혼의 조화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놓아줄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성은 명백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심오한 의미론적 실로 결합된 일련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이러한 현상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날 수 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와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운명처럼 그날 놓아주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또는 화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련의 불쾌한 오해, 어리석은 우연 또는 갑작스러운 손실이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장애물은 우리의 마음이 맹렬히 저항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종종 가야 할 방향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운명의 신호가 항상 눈에 띄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특정 사람의 존재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기쁨을 가져다 주어야 할 순간에도 그림자를 들이우는 지속적인 내면의 불안, 또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든 시도에 나타나는 무거움과 같이 모호한 내적 감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종종 우주는 외부적인 표현에 의존하여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반복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동일한 실수, 동일한 정신적 상처, 동일한 설명할 수 없는 충동.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변화하지 않고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이 끊임없이 균형과 온전함을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진실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관계에 있다면 무의식은 자유에 대한 필사적인 외침처럼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종종 이 외침은 예상치 못한 단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극복할 수 없는 의견 차이, 고통스러운 폭로 또는 외부 환경에 의해 유발된 헤어짐이지요. 겉보기에는 이러한 사건이 진정한 비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깨어남에 대한 초대, 삶을 재고하고 진정한 자기 인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합니다. 헤어짐을 실패가 아닌 전환 단계로 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더 높은 힘이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면 그들의 결합은 이러한 형태로 자신을 소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려는 완고한 열망은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성과 진정한 자아 찾기에 관심이 있는 우주는
우리의 영혼이 시드는 곳에 우리가 머물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운명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확실히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력이 우리를 떠나고 계획이 실패하고 실망이 일상적인 일이 된다면 어떤 더 높은 힘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싸우는 데 집착하지 말고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동시성은 우리에게 깨어난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고 환상에 매달리거나 사랑이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는 학습된 모델을 따르면서 이러한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속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우주는 고통스러운 단절을 희생하더라도 영혼을 돕기 위해 옵니다. 부조화로운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 자기의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자신을 잃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영적인 수행입니다. 모든 연결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의식적이고 온전하며 진실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로운 삶을 위한 문을 엽니다. 결국 우주는 우리를 누군가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실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해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 중 하나입니다. 자기 인식과 개인으로 성장하는 가시밭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립된 행동 패턴, 강요된 가면,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진정한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연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종종 이것은 우리가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더 이상 우리의 내면 세계와 열망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아주는 능력은 사랑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성숙함과 모든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운명이 아니라는 인식의 표현입니다. 개별화, 즉 전체적인 개인이 되는 과정은 우리의 정신의 모든 측면, 빛과 그림자, 남성과 여성의 원리, 본능과 이성을 통합하고 삶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단절을 수반하며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기대에 굴복하여 살고 있고 필요에 따라 행동하고 있거나 또는 완전함에 대한 환상적인 감각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영혼과 공명하지 않는 관계를 필사적으로 유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길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항상 지지하는 우주는 고통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변화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잊어버리거나 경험한 것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얻은 교훈에 감사하며 동시에 다음 발걸음이 가장 건강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개별화는 우리 각자가 홀로 걷는 길이지만 고립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입니다.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계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사, 중독,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우스타랩심이 행동 모델로 표시된 단계입니다. 종종 우리는 특히 애착이 여전히 존재하고 고통이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를 떠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은 사랑이 어떤 시련도 견뎌야 한다는 학습된 신념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러나 칼 윤기 주장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 영혼의 꽃을 피우는 것을 방해할 때 특히 자유를 줍니다. 사랑은 우리의 지평을 넓혀야지 우리를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짐이 된다면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에 대한 외부에서 강요된 생각에 대한 진정한 해방 행위이자 반항입니다. 파트너의 존재에 관계없이 자신의 존재의 무조건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여정이 고독이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연결되면 우주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더욱 건강하고 조화롭고 완전한 관계를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그 자리를 비워야만 삶에 들어올 수 있으며 이는 오래된 것을 놓아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 놓아줌에는 원초적이고 원형적인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족쇄를 벗어던지는 영웅의 길입니다. 작별 후 찾아오는 침묵 속에서 자신과 재회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밀한 내면의 만남에서 진정한 자유가 싹틉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과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는 환상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찾도록 돕기 위해 옵니다. 이 어려운 길에서 한때 믿을 수 있는 지지대처럼 보였던 손을 놓아야 하고 영원한 약속처럼 들렸던 말을 잊어야 하며 가정적인 편안함을 찾았던 시선을 뒤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집은 결코 외부에 있지 않고 항상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영혼의 거울이 되기를 멈추고 힘든 짐이 될 때 행동을 요구하는 외침은 모호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 때문에 떠나야 할 순간이 옵니다. 우주는 신호를 보내고 용기로 답하면 자유로 보상할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영혼이 만날 때 그 이상의 것이 움직이고 때로는 그 움직임이 깨어남이 됩니다. 우주는 관계가 조용한 항구가 되기를 멈추고 대신 제한이 될 때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신호는 처벌이 아니라 깨어남에 대한 초대, 자기 인식에 대한 초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선택할 용기에 대한 초대입니다. 융 심리학은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고통을 받고 우주가 개입합니다. 우주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제거합니다. 지금 그런 주기에 있다면 당신의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진실이 중요하며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사랑만이 진정으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어납니다. 두 영혼이 만날 때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때로는 그 움직임이 깨어남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우주는 관계가 안식처가 되기를 멈추고 그 대신 제한이 될 때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신호는 처벌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초대, 자기 인식에 대한 초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한 초대입니다. 융 심리학은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서 자신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고통을 받고 우주가 개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제거합니다. 지금 그런 주기에 있다면 당신의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진실이 중요하며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사랑만이 진정으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